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은 접근성과 이동성을 크게 높여줄 뿐 아니라 미래 가치도 높아 구매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 높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엔 지하철 70개역이 있는데 이 노선을 따라 올 1월부터 6월 1일 사이 주택과 콘도의 평균 매매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 전역에서 가장 저렴한 곳은 동부 지역입니다. 케네디역 근처 콘도 가격은 평균 48만여 달러로 토론토 평균 콘도 가격보다 30만여 달러 낮았습니다. 주택은 워든역 주변이 105만여 달러로 가장 낮았고 이어 빅토리아 파크역과 케네디역 순입니다. 1호선을 따라 콘도 가격이 60만 달러 미만인 지역도 있습니다. 에글링턴 웨스트역과 욕델, 윌슨, 핀치 웨스트역 이외에 세인트 앤드루, 퀸, 던다스역입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역세권 대부분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입니다. 노스역의 경우 셰프드앤 영 지하철역의 주택 가격은 208만여 달러, 콘도는 73만여 달러이고 핀치역은 단독이 190만여 달러, 콘도 73만여 달러입니다. 노스역 센터는 주택이 230만여 달러, 콘도가 74만여 달러로 노스역에선 가장 높았습니다. 토론토 미드타운의 평균 주택 가격은 토론토 평균인 183만여 달러의 2배 육박했습니다. 특히 1호선을 따라 블로앤영과 뮤지엄, 썸머힐, 로즈데일역 주변의 주택은 평균 300만 달러가 넘었고 용밀역 인근은 400만여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2호선 지하철역 주변은 베이역 한 곳만 300만 달러를 넘었고 나머지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콘도는 로렌스와 썸머힐, 세인클레어역 주변이 150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특히 로렌스역 주변은 180만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주택과 콘도의 가격 차이는 컸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앤영 지역은 주택이 350만 달러지만 콘도는 70만여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토론토 시장에 나온 콘도 매물이 8,183채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자 부담이 커진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매물이 넘쳐난 건데 특히 소형 콘도가 급증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또 콘도 사전 분양률도 10년 평균보다 74% 낮은 수준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캐나다에선 처음으로 기그워커 최저시급제를 도입합니다. 승차 공유나 배달 서비스의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오는 9월 3일부터 BC주에서 이들의 최저시급은 $20 88센트입니다. 이 시급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그워커 최저시급이 BC주 최저시급보다 20% 더 높은 건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의 간격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그워커 최저시급도 일반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 이동 시 개인용을 이용할 경우 1km당 자가용은 45센트, 자전거나 스쿠터 등은 35센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팁도 100% 기그워커가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예상 급여와 위치 정보를 기그워커가 수락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고 정직이나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기그워커는 BC 노동안전청에 등록돼 이를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정부는 너무나 많은 기그워커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임금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버 등 사측은 정부의 과잉 규제라며 불합리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버 캐나다와 스킵 더 디시는 정부 규정이 결국 고객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요가 줄면서 기그워커의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그워커와 옹호단체 역시 고용기준법에 따른 전액보장, 초과근무, 유급병가, 법정 공휴일 등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BC주의 차량 공유 운전자는 11,000여 명, 배달 서비스 근로자는 35,00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5%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은 엘버타주가 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온타리오와 퀘벡주도 4.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수욕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괴롭히고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토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9일 사이 베더스트 스트리트과 셰퍼드 애비뉴 웨스트 인근에서 피해 여성에게 말을 거는가 하면 얼베일스 공원 산책로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또 공중 화장실 밖에서 여성을 기다리는가 하면 여러 차례 이 여성을 뒤쫓으며 따라다녔습니다. 이어 지난 수요일에는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와 베더스트에 있는 바바라 공립도서관에서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는 또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마지막 범행 당일 29세 남성을 체포, 괴롭힘과 성범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미시사가에서는 차량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10대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이후 소년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온주특별수사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윈스턴 처칠 블루버드와 토마스 스트릿에서 차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달아나는 10대 청소년 여럿 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15세 소년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온주특별수사팀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가정집에서 90대 할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됐는데 용의자가 다름 아닌 친손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18일 낮 2시 5분 키플링 애비뉴와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가정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어제 토론토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을 2달여 가까이 수사한 끝에 피해자의 손자인 32세 마시모 알론지를 2급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90세인 피해자 안토니오 알론지 씨는 이날 오후 함께 거주해오던 손자에게 맞고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미시사가에서 무장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 5명을 붙잡았는데 이 중 4명이 15세 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10일 토론토 엘스미어와 브림리 로드에 있는 보석상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대량의 보석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다음 날 미시사가의 케네디 로드와 메디슨 블루버드에 있는 전자 매장에 들어가 총기로 위협하며 제품 여러 대를 훔쳤습니다. 이들이 도주에 사용한 차량 역시 범행 전인 7일 미시사가에서 여성 운전자를 땅바닥으로 밀치며 강탈한 차량으로 두 번째 사건 발생 후 이들을 추적한 경찰이 토론토와 미시사가, 브램튼, 런던 출신의 5명을 붙잡아 도난 물품을 회수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스파이다나와 유니온역을 운행하는 510번 스트리트카 운행을 전면 중단합니다. 선로 수리 및 개선과 전력선 교체 작업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으로 TTC는 작업이 진행되는 이달 23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스트리트카 대신 스파이다나와 퀸스퀴 구간에 버스를 투입하고 또 유니온역을 오가는 509번 스트리트카 운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운행 중단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당국은 하지만 향후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 온타리오주 정부가 내일과 모레 면허가 없어도 무료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어획 한도 등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 곳곳의 식당들이 브런치와 석식, BBQ 등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광역 토론토 곳곳에선 이번 주말 립 페스티벌이 열리고 서커스와 콘서트, 문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에서도 버나비 빌리지 박물관과 서리 박물관 등의 입장료가 무료이며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는 가운데 온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평소 아버지가 하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와 목회자들이 니카라과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수술과 의료 선교를 위해 모였습니다. 후원회는 토론토 교회들이 선교 활동하는 중남미 중에서 태평양과 대서양 중간에 있는 니카라과는 해풍과 강한 태양의 영향으로 국민 대다수가 안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전엔 쿠바가 수술을 지원해 주기도 했지만 끊긴 지 오래됐다며 이곳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수술과 의료 선교의 문을 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후원회와 목회자 10여 명은 새로 개척하는 니카라가 의료 선교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여 년간 한국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수술과 중도 실명자들에게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해 봉사해온 후원회는 캐나다 국립맹인협회에 도서 공급과 시각장애 안내견도 공급해온 바 있습니다.